본 영상에서 하는 얘기는 복숭아나 자두 등 과수농사를 오래 지어본 분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 내내 병 덜 발생하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바쁘게 보낼 것입니다. 본 영상을 올리는 까닭은 텃밭에 복숭아나 자두 등 몇 그루 과수 심어놓고 애지중지 키워왔는데 해마다 병과 해충 때문에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다는 시청자분을 위해 올리는 영상입니다. 비록 텃밭 과수가 아니더라도 원래 병이나 해충 발생이 많아 방제에 힘이 들었던 분이라면 복습하는 셈치고 시청하십시오. 이건 바로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나온 복숭아 병해충 중에서 병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과수도 마찬가지지만 그 종류도 아주 많습니다. 과수마다 병의 종류가 많은데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습니다. 왔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올 때는 외부에서 와도 자리 잡고 삽니다. 이 중 하나만 우리 복숭아에 찾아와서 만연이 된다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일 달아놓고 야간 약대로 쳐도 데미지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 복숭아에게 찾아온 병만 하더라도 아래에 표시한 것처럼 세 가지나 됩니다. 복숭아 수확철에 봉지를 뜯어 보니 상한 과일이 많더군요. 과일 흰가루병 때문입니다. 잎 오갈병은 열매 열리고 한창 잎이 나와야 하는데 이때 우리 복숭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잎이 말리니 열매가 커질 리 없습니다. 시비와 방제를 병행하여 해결했지만 데미지는 남을 수밖에요. 세균성 구멍병은 지금도 잎에 보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뜻이죠. 이 세균성 구멍병은 우리 복숭아 자두 또 매실에 아예 눌러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 정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깨끗하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병균이나 해충, 깡그리 잡히면 좋은데 그 밀도나 피해 정도만 줄어들게 할 수는 있어도 박멸은 어렵더군요. 경험상 눈에 안 보인다고 박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더군요. 이렇게 잎에 구멍을 내는 만큼 잎에서의 광합성 양은 줄어들고 이건 나무의 자람이나 열매 비대에는 영향을 미치죠. 사람들이 지금 잎 속에서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다가 잎이 떨어지면 낙엽이 되어 그 낙엽이나 나뭇가지에서 월동을 합니다. 월동을 하는 동안에는 잡기가 힘이 들죠. 그래서 이놈들이 월동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그 개체수를 줄여야 합니다. 병원균은 개체수가 많으면 그 병이 만연하고 개체수가 적으면 병원균의 수가 늘어날 때까지는 잠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을 복숭아를 다 따낸 지금 세균성 병에 대한 약제인 항생제와 흰가루병 그리고 잎오갈병 병증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아직 여기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들 방제약도 넣고 지금 당장 이 나뭇가지에 엄청 앉아 있는 갈색날개 매미충에 대한 살충제도 함께 섞어 1차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색날개 매미충도 몇 년째 털을 잡고 해마다 발생을 합니다. 또 복숭아 새순 올라오면 새순 끝을 끌어먹는 복숭아 순나방도 여기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방 방제 살충제도 함께 섞어 넣었습니다. 한마디로 종합 방제이죠. 이렇게 한번 방제를 하면 끝이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균이나 해충 한 번으로 깡그리 잡히지 않습니다. 잎 떨어지기 전에 시간 나면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방제를 하고 마지막으로 석회볼도 칠 예정입니다. 병균들 낙엽 속에서 활동을 하니 겨우 3그루 얼마 안 되는 면적이 낙엽도 쓸어낼 예정입니다. 많은 과수 농가에서 월동 후 이른 봄 방제는 열심히 하나 월동 들어가기 전 방제는 소홀히 하는 과수원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 월동에 들어가는 병균과 해충 그 수를 줄여야 합니다. 과수원마다 월동 전 방제 방법은 차이가 있겠죠. 무엇보다 이 가온에 잘 생기는 병해와 해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제하기나 방법 또 시기 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는 자두 성목 2그루와 유목 1그루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선 방제 전 잎과 가지의 상태를 먼저 살펴봅니다. 복숭아보다는 덜하지만 잎에 구멍이 나 있는 잎들도 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세균성 구멍병입니다. 이 세균성 구멍병은 처음 이 자두에서 발생하였었습니다. 그때는 엄청 병증이 심했는데 올해는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았지만 언제 또 발로할지 모르니 월동 전 방지해야 합니다.
이 세균성 구근병은 이름 그대로 곰팡이가 가는 세균이 일으킨 병으로 자두, 복숭아, 매실, 체리 등 핵과일 과수에서 발생합니다. 세균성 병의 특징은 서서히 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누가 나뭇잎을 밤새 다 찢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잎이 너덜하니 열매도 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일에도 구멍을 내는 병입니다. 바로 잉크병이죠. 정식 이름은 검은점 무늬병이라고 하는데 나뭇가지 상체를 통해 침입해 월동도 잎이나 가지에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약을 칠 때도 나뭇가지에도 함께 묻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두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자두 주머니병 때문에 속을 앓기도 했습니다. 자두 결실되고 비오고 찬바람 불면 이 병균들이 늘어나 이제 겨우 결실된 자두를 이렇게 주머니처럼 부풀게 합니다. 당연히 병든 열매는 떨어지고 부랴부랴 방제약을 치지만 비오고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면 진정도 되지 않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넘어갔지만 내년에도 또 그런 환경이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도 갈색날개 매미충 지금 산란하는 중일 겁니다. 또 열매에 들어가서 속을 파먹는 복숭아 심식나방. 원래는 그 피해 입지 않았지만 순나방과 함께 자주 찾아오는 해충들입니다. 원래는 큰 피해 입히지 않는 것은 매년 월동전 방제, 월동무 방제로 개체수를 낮추어서 그렇지 한 놈도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병과 해충들은 다른 과일나무에도 일어나지만 특히 같은 핵가류인 복숭아, 자두, 매실, 체리, 앵두 등에도 거의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제 방법이나 방제약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복숭아나 자두, 매실에 찾아오는 병들을 일일이 사례를 들어서 그렇지 해충들은 대부분 나방류이고 병원균은 곰팡이성 병균과 세균성 병균들이니 곰팡이병, 살균제와 항생제이면 됩니다. 그러니 복숭아 월동전 방제할 때 자두나무, 매실나무 등에도 방제할 양을 타서 함께 방제를 하면 효율적입니다.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방제를 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잎 떨어지기 전에 석회 보르도액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왜 보르도액이냐? 석회 보르도액은 곰팡이성 병균에도 효과가 있지만 세균성 병에도 효과가 있는 친환경 약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가마다 방제 방법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월동 전과 월동 후에 방제를 하니 정작 과일이 달렸을 때는 방제 횟수를 줄일 수 있고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막상 과일이 없으니 약을 치는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막상 피해가 생기고 방제를 하는 것보다 효과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 병균이나 해충, 월동 들어가는 개체수를 줄이고 또 봄이면 깨어난 놈들 수를 줄이는 것이 과수병충해 방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년 봄 되고 여름 오면 병균이나 해충이 발생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고 그 수도 아주 번성할 때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방제를 하면 피해는 피해대로 있고 약은 약대로 들어가고 힘은 힘대로 들어가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발가루고 무좀도 그놈들이 번식하기 좋은 여름에는 잡기가 힘든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좀을 다스리려면 겨울에 하라는 말도 여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 시기에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는 가을 비료주기입니다. 유튜브 특성 짧은 영상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고 하여 따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월동전 방제이든 가을 비료주기든 모두 잎이 붙어 있을 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